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2022년 1월하고도 벌써 둘째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예진 씨는 새해 다짐한 목표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일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 뭐였죠?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요. 그래요. 커피 좀 내려봤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치면 아직 그래도 2021년이거든요. 네. 음력 2022년 될 때부터 한번 커피 내리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제가 그때부터는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따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영상실록 오늘은 과거 역사 여행 빨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2005년 1월 14일 하위 헌스 탐사선이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이탄 혹은 티탄이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토성의 가장 큰 천체로 태양계에서는 목성의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행성이었는데요. 짙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며 지구처럼 표면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간헐천 아래의 바다와 타이탄 위성의 메탄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발견은 1655년 3월 25일 크리스티안 하위 헌스가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타이탄은 첫 번째로 존재가 증명된 위성이었습니다. 이야, 지구랑 비슷한 표면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저곳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빨리 연구해가지고 제2의 지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는 네. 제가 살 집이 있을 거예요. 여긴 없어. 여긴 이제 내가 못 살아. 너무 슬픈 말이네요, 진짜로. 저긴 있을 거야. 난 저기 가고 싶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위 헌스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든 탐사선이었는데요. 1997년 10월 15일 발사 이후 7년의 비행 끝에 2004년 6월 30일 토성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 분리된 하위 헌스 탐사선호가 타이탄 표면에 착륙에 성공했고 이후 13년 동안 토성과 토성의 위성을 돌며 수많은 정보와 사진을 보낸 후 2017년 9월 15일 토성의 대기권에 진입해 불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새로운 행성의 발견, 그리고 뭐 또 지구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있는지,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맞아요. 부동산. 안 돼. 참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987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0민주항쟁을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경찰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종철은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독재 마수들에게 고문으로 생을 다했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슬픈 일이죠. 박종철은 198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한 후 사회사상연구회라는 서클에 가입했는데요. 사회사상연구회는 한국 근현대 정치사 등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종철은 이 서클에 가입 후 학생운동을 시작해 1985년 5월에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시위에 참가해 9.6.5일을 6월에는 가리봉동에서 노항연대 투쟁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구류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진짜 학생들 시위가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독재 정치 문제가 많던 시기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신이 딱 깨서 뭐 시위를 많이 나섰던 그런 걸 자료로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발벗고 나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진짜 요즘에는 그렇게 뭐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 자체도 네. 대학교에서 많이 좀 사라진 듯한 모습이고요. 진짜 저렇게 몸소 나서서 행동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박종철은 계속된 노동운동 등 합법화 관련 시위 등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에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는데요.
연행된 이유는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을 함께 하던 선배인 박종훈의 행방이 노연했기 때문. 이 연행은 사실 불법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철은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고 1987년 1월 14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그 후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자 당시 치안본부장은 사건의 경위를 다시 밝혔습니다. 주요 수배자 박종훈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가 동인의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6월 10일에는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운하기도 했잖아요. 무엇보다 민주화에 힘썼던 분들을 직접 인정하며 훈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그들의 희생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종철 열사 정말 희생에 감사해야겠고요. 조금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57년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미국의 전설 배우 험프리 보가트가 1957년 1월 14일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대 배우를 하다 1930년 영화계로 진출했는데요. 갱, 야격을 비롯하여 사립탐정, 도해지의 비정하고 음영이 짙은 역할 등 개성이 돋보이는 연기로 실감나게 보여졌고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으며 1999년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위대한 남자 배우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진짜 뭐 역사,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맞아요. 저도 영화에 관심이 많긴 한데 아직 카사블랑카를 듣기만 하고 보진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이 험프리 보가트,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영화 카사블랑카는 1941년 카사블랑카의 한 남자가 옛 사랑에 대한 미련과 그를 위한 희생을 그린 미국 영화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낭만적인 전쟁 멜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가트는 쿨하면서도 내면에 인간미가 풍기는 로맨티스트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The winner is Humphrey Bogart in the 그리고 1951년에는 영화 아프리카의 여왕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뭐 험프리 보가트 하면 연기의 신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역사 속으로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의 연기를 극찬했고 또 부러워할 정도로 보가트의 연기는 전설이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